자, 교재는 718페이지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자백에는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즉, 자백만으로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형소법에도 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맨 첫 시간에. 그렇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보강 법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문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형소법 읽어볼게요. 자,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해서 법관이 유죄 확신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강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자, 이 보강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별개의 독립된 증거를 말해요. 이거 뒤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자백 보강 법칙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됩니다. 즉, 판사가 자백을 믿으면 유죄를 때려야 하는데 판사가 자백을 믿어도 유죄를 못 때리는 것, 그게 바로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취지 읽어보시고, 자, 적용 범위가 중요한데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출제 잘 됩니다. 자백 보강 법칙은 정식 재판에서만 적용됩니다. 정식 재판에서 적용됩니다. 이 정식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형사소송 절차를 말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간이 공판 출제 잘 돼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약식 동그라미 치시고, 약식에서도 적용된다. 외워두세요. 자, 그렇지만 직결심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자백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판례 보죠. 자, 17년도 법원직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요. 자, 소년보호사건 나왔죠? 그쵸? 보호사건 세모 쳐볼게요.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착오라든지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자백만으로 얼마든지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피고인 자백 나와 있는데 범위 볼게요. 이 보강 법칙은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피고인 동그라미 치세요. 피고인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감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라면요, 반드시 피고인 지위에서 한 자백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 피의자, 참고인, 증인으로서 한 자백도 그가 훗날에 이 피고인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랬다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대방 가리지 않습니다. 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 자백이든 사인에 대해서 한 자백이든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뭐 일기장에 적어놨든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 공판정에서의 자백, 이쪽이 중요합니다. 일단 별표 쳐보시고, 자, 공판정에서 피고인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되느냐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즉 판사 앞에서 한 자백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공판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사인 앞에서 한 자백도, 심지어는 법관 앞에서, 그쵸? 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강법칙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에는. 그쵸? 그래서 피고인이 법관 앞에서, 즉 법원 앞에서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할지라도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 때릴 수가 없어요. 자, 밑에 판례 나왔죠? 밑에 수사관 밑줄 그시고 여기 공판정 동그라미 치시고 공판정도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보강의 전제 조건 볼게요. 자, 자백에게 보강 법칙은 증거 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임을 요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일단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요,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이라고 한다면 그냥 유죄의 증거를 못 써요. 보강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쵸?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자백일 걸 요한다. 두 번째는 신용성이 있는 자백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에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객관적 합리성 띄고 있는지, 동기 이유가 무엇인지, 경위는 어떤지,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공범자의 자백 나왔네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자, 문제점 볼게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당해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 공동피고인이 정범자인 을의 자백이 갑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쓸 수가 있느냐? 쓸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범자 을의 공판정 자백은 피고인 갑에 대해서 당연히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요. 별표, 요 두 가지가 아주 잘 나와요. 자, 볼게요. 자, 310조 피고인 자백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요.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X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요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필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피고인 자백 나와 있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CF 뭐라고 적어야 돼요? 공동피고인의 이 진술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포함되지가 않는다. X 하시면 돼요. 원위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공동피고인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이 자백도 밑에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설령 이 피고인들끼리 공범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하더라도 공동피고인 자백은 독립해서 증거 능력이 있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 증거로 씁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자, 그 밑에 바로 나오네요. 보강지 법칙의 적용 여부, 그쵸? 자, 문제점부터 먼저 볼까요? 자,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인데 피고인 갑이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때 공범자인 을의 자백만 갖고서 법원이 갑을 유죄로 때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 증거가 필요할까? 이런 말이죠. 그쵸? 판례가 뭐라 그래요? 보강 증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가 없다. 그냥 이 공범자 을의 자백만 갖고서도 얼마든지 뭘 때릴 수 있다? 유죄로 때릴 수가 있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갖고서. 됐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이거 잘 나와요. 별표 쳐보시면 돼요. 이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진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그쵸? 동그라미 쳐보시면 돼요. 그것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가 있고 보강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너 자의심 중에 맡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 사안에 한번 나와 있죠? 위사안에서 그쵸? 위사안에서 즉 공범자인 을의 자백만 갖고서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국 자백한 공범자 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백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 보강 법칙에 따라서 보강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되고요. 그쵸? 부인하는 피고인 갑은 을의 자백에 독립한 증거가 되어서 유죄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부인하면 무죄. 둘 다 서로 인정하면 둘 다 유죄. 아시겠어요? 둘 다 유죄. 근데 갑이 부인하지만 을이 자백하면 그쵸? 갑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갑은 유죄. 자, 성질 볼게요. 자, 보강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독립된 증거임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 증거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임을 요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따라서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이 보강 증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 배제 법칙, 위수증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때는 보강 증거로 못 쓰고 전문 증거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강 증거로 못 써요. 자, 됐죠? 자, 그 밑에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요, 피고인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자백의 보강 법칙 돼 있잖아요. 그쵸? 즉 자백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자백에는 보강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쵸? 필요하다. 이랬을 때 요 자백은요. 요 자백에는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피고인의 자백만을 말한다 그랬어요. 피고인의 자백만을 말한다. 그쵸? 그리고 또 누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범자의 자백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만 된다? 오로지 피고인 자백만 된다 그랬어요. 자, 됐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여기 보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강. 요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누구만 된다? 누구 것을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공범자 자백은 보강 증거,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공범자의 자백은 이 피고인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보강 증거에는 이 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의 자백을 가지고 옆에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이 안 돼요. 즉 자백으로 자백이 보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강 증거에는 뭐만 포함된다? 공범자의 자백만 포함되는 것이지 피고인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백은 뭐다? 이 보강 증거는 뭐다? 이 보강 증거는 피고인 간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임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강 증거에는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 증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의 수사상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죠.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위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의한 진술이든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합치해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을 아무리 합치해본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유죄 판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이 피고인 자백이 독립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동그라미 2번. 보강 증거는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여야 하기 때문에 그 자백의 내용이 서면화되었든 서류화되었든 간에 이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독립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자백을 내용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이 판례가 아주 잘 나와요.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있는데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무슨 내용? 즉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은 뭐다? 독립된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보강 증거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동그라미 3번 피고인이 범행을 재현하는 것도 실련에 의한 자백이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강 증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체크하세요. 4번 판례가 있어요. 피고인이 평소에 범죄 사실 기재해 놓은 여기 수첩
메모, 장부 등은 피고인 자백과는 독립된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기 때문에 보강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역시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1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이건 무지 잘 나와요. 빨간색으로 여기 수첩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치시면 이것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독립된 증거라면 인증, 물증, 증거서류 형태를 불문한다. 직접 간접이든 불문하고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요.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될 필요가 없어요.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할 정도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어디까지면 되냐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말입니다. 진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뒤에서 배우는데 이것을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진실성 담보설 이렇게 진실성 담보설 뒤에 나와요. 이 정도이면 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면 족하다면 그게 간접이든 정황상 증거이든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또 이것도 출제가 돼요. 반드시 그 증거만 갖고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해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면 돼? 그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진실하다고 인정할 정도이면 된다 이 말이지. 그 정도이면 되지. 그 정도이면 간접이든 뭐든 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총론시간에 비해서 형법 총론시간에 구성요건 요소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보강 증거는 앞에서 풀었죠.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다시 반복되고 있네 여기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뭐만 있으면 돼? 진실한 것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밑에 한번 와보세요. 자, 피고인이 갑과 합동하여 을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했던 사안인데요. 요 자백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이 자백을 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요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여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쵸? 진술. 현장 사진이 첨부된 이 수사보고서 요 두 개는 을의 진술과 을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밑에 판례. 여기 지금 피고인이 자백하거든요. 여기 자백하잖아요. 여기 자백을 하는데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라고 갑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요 갑의 진술 동그라미 그쵸? 요 갑. 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반응. 요 양성반응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피고인 자백과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판시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을의 진술과 수사보고서, 이 3번에서 갑의 진술과 양성반응 이런 것들은 다 보강 증거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4번. 자, 간통죄죠. 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아내가 바람피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법정에서 간통사실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남편이 말이 아내가 가출이 심하고 외박도 잦아서 바람피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그 남편의 진술조서 기재가
이 안에 대해 간통 사실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또 피고인은 무슨 자백을 했는데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백을 했는데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백에 있어서 이 차량 등록증이요. 차량 등록증이 그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 앞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라는 이 차량 등록증. 그렇죠? 이 차량 등록증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죄에 대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뇌물 공여자의 자백이 있잖아요. 그쵸? 이 뇌물 공여자가 자백을 했는데 내가 그래 공무원에게 만나서 돈 얼마 갖다 줬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보강증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여기 공무원 나와있지. 공무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대방인데요. 요 상대방인 공무원이 자신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얘기는 했는가 하면 뇌물 공여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 또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이 인정인 이 말이 이 상대방 공무원의 이 말은 뇌물 공여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물 공여죄, 이 사람은 뇌물 수수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죄 인정을 하게 되죠. 자, 7번. 역시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 자백 나와 있죠. 이 자백에 있어서 뇌물 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 공여자를 하여금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증거들 이 증거들 있죠. 이러한 증거들. 그렇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증거들은 이 뇌물 공여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뇌물죄 판례들이네요. 자, 8번 가볼게요. 자, 여기 갑의 진술 나와 있는데요. 갑의 진술. 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판지 한 개를 편취한 후 소송의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위 일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한 개를 매입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면 그쵸? 누가 진술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진술하고 있어요? 갑이 진술하고 있는 갑이 진술. 갑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 갑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한 개를 매입했다고 진술하고 했다는 이 말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 사실은 자백의 보강 증거,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압수품이 현존하고 있다. 현존 동그라미. 신분증이 피해품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 신분증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 명함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 압수된 히로뽕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여기 압수조서가 있다는 거죠. 압수된 대마입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뭐다? 피고인, 이 동그라미 친 것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독립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와 있다면 피고인이 뭐 히로뽕을 했든 안 했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죠? 역시 압수조서 이것이 있다는 거죠.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거죠.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쓸 수 있다. 또 밑에 것도 지금 피고인은 뭘 자백했어요? 공문서 변조라든지 동행사 사실을 자백했거든요. 근데 이 제출된 증거 자료 중에서 형사민원 처리부에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때 이 형사민원 사무처리부, 그쵸? 이 형사민원 처리부 여기 나오죠? 이것은 피고인이 공문서 변조 동행사죄 사실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 처리부는 뭐다?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피고인이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기를 판매 유통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거든요. 자백을 했는데 이때 게임장 내부 사진이라든지 이
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이것이 뭐다?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거. 안 되는 거 볼게요. 안 되는 거. 자, 검사가 보강 증거로서 제출한 증거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의 갑이 춘천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쭉 읽어보세요. 학교 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보복으로 총장실에 침입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주거 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백은 뭐다? 이 자백은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입니다. 또 성남시 태평동 자기 집 앞에 세우던 봉고차 한 대를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도난당했다.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위차를 타고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금 피고인이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자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봉고차 한 대를 도난당했다고 얘기한 이 말은 소매치기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자기는 차를 도난당했다 했고 피고인은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도난당한 것과 소매치기 한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이 말은 뭐다? 피고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다? 피고인은 충주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매치기 범행과 이 공소회인이 한 말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등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뭐다? 이것은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됐고, 그 다음 공범자의 자백. 자, 이거 했죠. 앞에서 공동피고인이 모두 자백했다고 했을 때 상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둘 다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자, 판례 한번 가볼까요? 별표 쳐보시고요. 자,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 밑에 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각의 진술은 그쵸? 상호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범위 가볼게요.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별표 쳐보시고 진실성 담보설이다. 그쵸? 빨간색으로 진실 동그라미. 그 윗줄에 또 했는데 다시 한번 미술 가볼까?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진실성이 담보가 되었다면 보강증거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보강증거 요부 나왔네요. 자, 1번, 2번, 3번, 그 밑에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 1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1번만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당연히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의과실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이건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뭐다? 자백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요건 이외의 사실이 있죠? 그쵸? 뭐 전과라든지 처벌조건이라든지 확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증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백만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동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성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자백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 얘기고 시험은 판례라 그랬죠?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범위 그쵸? 세모 전과 세모 확정 판결 세모 이 세 가지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죄수와 보강증거 있는데 1번 잘 나오고요. 여기 3번 잘 나와요. 상상기 교합은 학설은 다 터지는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출제가 안 되고 1번하고 3번만 출제가 잘 됩니다.
경합범은 수재이기 때문에 개개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특히 2번 잘 나오네요. 1번이 쉬운 것이니까 2번이 잘 나와요. 2번. 먼저 실체적 경합범 동그라미 치시고. 수재이기 때문에 각 밑줄 그으시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 밑에 보세요. 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했죠. 그래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보고는요. 여기 매수했다고 했으니까 이 매수 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밑에 투약 밑줄 X. 투약은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이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별개 행위. 그래서 요것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요것만 되고 밑에 건 안 된다. 자, 포괄일지입니다. 포괄일지인 상습범위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포괄일지 이렇게 말 안 써요. 포괄일지는 퉁쳐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만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이렇게 경합범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형소법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습범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밑줄자 출제 잘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명력 파트. 원래 보강 증거는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기 때문에 보강 증거 자체만 갖고서는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 그쵸? 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해서 범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고 봤습니다. 효과, 위헌 효과. 보강 증거 없이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해서 유죄 판결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소가 됩니다. 항소 상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비상 상고 이유도 되고요. 또 보강 법칙 위반은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즉 재심 사유가 안 돼요. 이것은 재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백 보강 법칙 위반했다 해서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 갑니다. 자, 보강 증거 없이 이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뭐다? 위법이 있다. 그쵸? 위법이 있다. 이게 나와 있잖아. 보강 증거 없이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했을 때는 뭐다? 항소, 상고, 비상 상고 이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1심 법원이 증거 요지에서 피고인 자백을 뒷받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어요. 보강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 자백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 는 이유로 원심 법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단의 판결을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뭐다? 위법이다.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적법하다 하면 틀려요. 위법이다. 15년 경찰시험에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